안녕하세요, 굿뉴스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처남 집이에요. 예, 저희 귀여운 조카들이랑 처남이 사는 집인데 매립 방식이에요. 매립 방식을 그동안 뭐 신축 아파트 매립하는 방법도 보여드리고 뭐 잠깐 끊어서 좀 보여드렸는데, 오늘 매립을 딱 가시면 어떻게 설치하는지 제가 설치하는 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매립에서 필요한 자재를 다 올린 거거든요. 꽤 많죠. 여기서 빠뜨린 게 있으면 또 중간에 내려가야 되니까 잘 챙겨서 오셔야 돼요. 자, 일단 자세한 설명은 들어가서 안에서 할게요. 우선 처음에 들어오면 견적부터 확인해야 돼요. 자, 여기 스탠드 매립구 위치, 여기서 얘까지 연결을 하는데, 이게 옛날 에어컨들은 다 높이가 틀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둘, 두 개 하고 세 개 정도는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 거기서 얘를 여기다가 놨을 때 네 개, 네 개에서 네 개 반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름간 1m로 충분히 가능한 거리예요. 네, 그래서 여기는 주름간 1m로 작업을 할 거고요. 벽걸이 한번 확인할게요. 여기 코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안 보이죠? 이렇게 한 번도 설치 안 한 곳은 벽을 두들겨 보시면 돼요. 네, 소리가 틀리죠? 그리고 이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이 벽의 소재예요. 지금은 콘크리트고 이게 간혹 석고보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브라켓을 다른 방법이 틀려지니까, 그리고 중드릴이 필요하고 필요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벽 종류도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를 처음에 뜯을 때, 저는 첫 매립을 갔을 때 이거 뜯는데 한 20분 걸렸어요. 카터칼로 조심스럽게 뜯는데, 아무래도 남의 집 벽지를 손상을 시키면 안 되니까 딱 크기만큼을 잘라야 되고, 뭐 그러기 위해서 되게 조심조심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 번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막 하다 보면 진짜 막 찢어지고 그러니까 조심해서 뜯어서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매립구를 보통 가려주는 설치를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런 콘센트가 있으면 못 가릴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그냥 콘센트를 띄워버리고 가려버리세요. 이거 띄면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없어지니까 충분히 가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되고, 뭐 이 안에 이제 전기선이 충분히 연결이 될 수 있는 구조면 그렇게 하는 거고, 정 그렇게 안 되겠다 할 때는 요걸 살리면서 위치를 좀 변경을 해서 하면 되겠죠. 예. 벽걸이 위치 있고요. 실외기실이에요. 실외기실은 이 구조에 따라서 이렇게 매립함이 왼쪽에 있는 경우는 실외기의 연결 부분이 가까운 쪽에 있기 때문에 배관 1m만 있으면 충분해요. 근데 요 반대쪽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배관 길이가 2배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또 특이한 경우, 막 이런 위치에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벽을 돌려서 이렇게 한 바퀴,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여기에다 연결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견적을 하실 때 요거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실외기실에 요즘에는 실외기로 가는 전원 박스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얘는 전원 박스가 돼 있죠. 이런 경우에는 실외기 전원이라고 해도 여기서 바로 선을 끌면 되니까 저쪽에서 주전원을 연결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리고 확인하실 것 또 한 가지. 갤러리 창의 높이를 보면 갤러리 창이 보통 높이가 이렇게 높아요. 요 아래서부터 여기까지는 바람이 거의 지금 이 정도 높이까지는 바람이 못 나가는 높이에요. 에어컨에서 나오는 이 실외기에서 나오는 바람이 이 벽에 부딪혀서 실외기에 다시 맞게 되면은 이 안이 충분히 공기가 시원해지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효율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높이지 않은 경우에 에어컨은 정상인데 시원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매립 같은 경우에는 그 선반 있잖아요, 바닥 앵글이라고 하는 그거를 그래서 깔아주는 거예요. 그걸 깔아서
최대한 이 바람 나오는 구멍이 밀착이 되게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걸 밀착해서 설치하는 거랑 뒤쪽으로 조금 빼서 간격을 두고 설치하는 거랑 또 이 안에 온도가 틀려져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설치할 대략의 견적을 파악을 했으면요, 이제 설치할 준비를 하는데요. 이전 설치의 첫 번째 준비 단계는 분리예요. 지금 제가 분리를 해왔기 때문에 다 풀어갖고 이렇게 싸갖고 밑으로 기름 안 떨어지게 해놨는데, 얘는 준비가 된 상태죠, 그러면. 그리고 벽걸이 에어컨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제가 풀러놨었어요, 그때. 예.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될 수 있는 준비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이 단계를 보조기사님이랑 같이 하게 되면 보조기사님한테 시켜놓고 나는 배관 준비 그리고 전기선 준비를 하면 돼요. 이 에어컨에 들어가는 배관 길이랑 그리고 전기선의 종류, 자, 여기 보시면 얘는 1.5, 3P 정도가 들어간 거, 4P 정도가 들어간 것 같네요. 접지까지 해서. 그러면 4P 준비해 주시고 필요한 길이만큼 재단을 쫙 해놔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실외기실도 1m로 정해져 있고 다 정해져 있으니까 재단을 먼저 합니다. 스탠드 에어컨이랑 벽걸이 에어컨에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 이렇게 배관을 미리 재단을 전체적으로 해 놓으면 좋아요. 어느 정도 길이가 필요한지 전기선까지 파악을 해갖고 미리 재단을 해 놓으면 용접을 하게 되더라도 필요한 것만 딱 들고 가서 저 앞에서 작업을 하면 되겠죠. 예, 그리고 이렇게 지금 설치돼서 철거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에는 어디까지 배관을 살릴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저희가 다시 철거를 하면 돼요. 용접을 해서 떼내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저기에 덧 용접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작업자 여러분께서 선택을 하셔서 잘 하시면 되고, 전기선은 되도록이면 끝에서 다시 풀러갖고 새로 연결을 해주세요. 접점을 하나라도 더 줄이는 게 좋고, 가끔 선 색깔을 자기 마음대로 해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지금 실외기실 쪽에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미 배관이 돼 있어요. 그 배관을 써도 될지 안 될지를 풀러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되고,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체크를 잘 하세요. 용접은 잘 돼 있는지, 전기선은 어떤 식으로 연결이 돼 있는지. 그래서 전기선을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다 풀러서 전기선만이라도 다시 하고, 어차피 배관 청소는 할 거니까. 이 다음 단계는, 자, 저는 우선 스탠드부터 해요. 스탠드를 하는데 스탠드 쪽 메리쿠를 뜯고요, 용접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바로 용접을 하고, 용접이 끝나고 전기선 연결까지 끝나면 보조기사님한테 마무리하라고 토스하고, 저는 다시 실외기 쪽에 가서 그 배관 나머지 4개를 다 용접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용접이 끝나면 보조기사님한테 또 마감을 하라고 해놓고 벽걸이를 뜯고 벽걸이 작업을 제일 마지막에 하는 편이에요. 벽걸이 작업을 하기 전에 뒷판 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거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스탠드 쪽부터 작업 한번 시작해 볼게요. 지금 연결된 전기선을 안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작업이 돼 있죠. 뭐 슬리브는 안 쓴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노출로 하는 편이에요. 매립에서는 굳이 배관에다 같이 이걸 싸서 습기를 먹게 할 필요가 없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전기 테이프 잘 감아갖고
이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놓으면 오히려 그게 더 안전한 것 같아서 항상 매립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요거 전기선 다 풀러서 새로 연결을 해줄 거예요. 무로수 위치도 드레인 배수구 위치도 확인하시는 게 좋고, 항상 이렇게 높아 있는데 최초에는 이만큼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밑에 뿌리까지 잘라서 최대한 낮춰 주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옛날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스탠드 에어컨 자체에 물이 나오는 높이가 좀 낮게 설정이 돼 있는 기계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는 스텝 드릴이라든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공구를 활용해서 조금 더 위에 부분에다가 물이 잘 빠질 수 있게 스탠드 에어컨에 물구멍을 뚫어 주셔도 좋아요. 얘는 저는 굳이 이거를 여기에 덧해서 용접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여기 용접되어 있는 부분을 토치로 가열해서 빼내고 다시 용접을 할 거예요. 그리고 6mm 배관 같은 경우에는 요쯤에서 커팅을 해서 SB1으로 그냥 꽂아 볼게요. 지금 오늘 SB1을 활용을 해보려고 원터치 유니온인데 좀 많이 갖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유니온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유니온을 써서 작업을 다 해볼게요. 15mm 배관을 철거를 할 거예요. 철거를 하는데 잘라서 용접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쁘게 철거하려면 불을 대서 하는 게 좋거든요. 이건 사용했던 배관이기 때문에 안에 있던 오일이 타면서 하얀 연기가 나올 수 있어요. 아무리 410 가스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좋은 가스는 아니니까 절대로 마시지 않도록 조심을 하시고, 이렇게 창문을 열어서 환기가 잘 되는 가운데서 작업을 하세요. 이 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무료지 많이 집어넣어서 안에 내부에 전기선이라든지 플라스틱 제품들이 타지 않을 수 있게 해주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요 안에 보시면 지금 이제 준비 다 된 상태고요. 먼저 용접을 하고 전기를 연결하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열이 먹으니까. 그래서 먼저 용접할 거고, 고압 배관은 원터치 유니온 사용해서 한번 연결해 볼게요. 2형 유니온이 있으니까 저 83이랑 41이랑 해서 연결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먼저 용접을 하고 2형 유니온 연결하고 전기선 연결 작업 할 거예요. 자, 이제 산화방지제를 좀 뿌릴 건데요. 산화방지제 뿌릴 때 그냥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이게 얘가 잘 퍼져서 골고루 잘 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바퀴 정도 돌려줘요. 마찬가지로 이쪽도 내부에 한 바퀴 정도 돌려주면 골고루 우리가 불이 달 부분에 얘가 잘 묻을 수 있게 해놓은 상태에서 말리면 돼요. 이게 원터치 유니온인데요. 자, 이렇게 그냥 꽂으면 돼요. 꽂고 나서 이게 불량일 수도 있거든요. 초반에 불량을 체크하는 방법이 꽂고 나서 뽑아보세요. 안 뽑히면 이상 없는 거예요. 최대한 끝까지 밀어 넣어야 되고. 자, 이 부분은 지금 4일이 연결됐는데 요 끝에 부분은 여기 83 배관 연결할 수 있는 2형 유니온이에요. 꽂아 볼게요. 이게 되게 간단해. 진짜 그냥 갖다 꽂으면 돼요. 쑥 들어가네요. 끝났습니다. 용접 안 해도 되고 앞으로 이거 많이 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요 제품도 있고, 제가 그때 왜 냉동 공조전 갔을 때 샘플로 요걸 얻어왔거든요. 이게 뭐냐면 얘도 유니온인데 보세요. 얘는 이게 83이에요. 요게 같은 83 사이즈인데 두께가 좀 틀리죠. 얘가 더 슬림하죠. 그리고 얘는 이걸 빼주는 그런 클립, 요게 있어야 돼요. 요게 있어야 빠지는데 얘는 한번 보세요. 얘는
그리고 그냥 이걸 손으로 누르면 빠져요. 매립에서 만약에 이게 E형이랑 같이 나오면 훨씬 많이 쓸 것 같아요. 저는 초보 기사님들 용접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런 제품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사실 시간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자재값은 좀 나오기는 하는데 한번 활용해서 해보세요. 자, 이제 전기선만 연결하면 되겠죠. 전기선 제가 이렇게 깔았으니까 이쪽에서도 이걸 샀으니까 최대한 활용을 해볼게요. 제가 아직 얘를 많이 사용을 안 해봐서 경험치가 레벨이 좀 낮아요. 얘 사용 레벨이. 저는 원래는 가위 위주로 했었는데, 가위도 쓰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가위 쓰지 마세요. 욕 먹어요. 이걸로 이렇게 원하는 길이만큼. 제가 지금 딴 생각하다가 좀 너무 짧게 해서 한 번 더 까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쁘게 이렇게 꼬아주시고, 이렇게 슬리브랑 수축 튜브 이용해서 연결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보통은 용접만 하고 전기선까지 해서 마감하는 걸 보조기사님한테 시킬 때가 있고요. 그리고 아닐 때는 제가 전기선까지 하는데, 보통 보조기사님 일하는 처음에는 전기선 연결도 잘 안 시켜요.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시키는 거고,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일 나와서는요, 저는 며칠 동안은 그냥 구경만 하게 시켜요. 옆에서 내가 필요한 거 갖고 오라는 것만 갖다 주면 되고, 뭐 일이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야 뭘 시키죠. 처음부터 뭐 많이 시킬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보조기사님 그래서 옆에서 보면서 빨리 파악을 해갖고, 아, 저런 작업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으면 이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옆에서 하는 걸 보면서 요령도 한 번쯤 가르쳐주고 잘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믿고 시켜요. 거의 확인은 꼭 하셔야 돼. 근데 보온재를 꼈으면 이렇게 물호수를 케이블 타이로 안에다 묶어주는 게 좋아요. 에어컨이 움직이거나 조금 했을 때 이게 빠졌다가 물이 이제 막 벽으로 새서 곰팡이 쓸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 상태까지 해주시고, 보통은 이제 마감을 맡기고 저는 딴 데로 가는데, 오늘은 혼자 해야 되니까 마감까지 제가 해야죠. 여기는 정속형이라서 고압배관은 따로 싸지는 않을 거예요. 브로스를 같이 말아줄 때가 있고 따로 말아줄 때가 있는데요. 요 나가는 높이가 같아도 되면 같이 마는 거고, 이 나가는 높이가 틀려야 된다 그랬을 때는 이제 따로 말아서 따로 빼야겠죠. 이 같은 경우에는 한 뼘이 이 정도인데, 그러면 이 에어컨의 물 높이가 더 낮은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요 뒤쪽에 아마 조그만 구멍을 하나 뚫거나 있는 구멍이 있으면 그걸 뽕 해서 그쪽으로 물호수를 따로 빼줘야 돼요. 그래서 물호수를 같이 안 묶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다 확인하고 작업을 하셔야지, 나중에 이제 생각 없이 묶어놨다가 이거 높이가 틀리네 그리고 풀러내면 짜증 나죠 진짜. 그래서 항상 작업을 하시면서, 아, 이거 끝나고는 뭐 해야지, 그리고 이 작업은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거는 저렇게 하고, 그런 생각 하시면서 작업을 하세요. 방금 제가 말했는데 통신선을 안 썼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한 번 더 해야 되잖아요. 확인 잘하고 하세요. 죄송합니다. 제 물호수가 얘는 좀 따로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 낮은 위치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구멍으로 나올 수가 없으니까 요 밑에 요 높이를 확인해서 요쯤에다가 구멍을 뚫어주는데요. 요럴 때 이제 쓰면 좋은 게 요 스텝 드릴이라는 아이템이거든요. 이렇게 표시해 놓고 뚫으실 부분에다가 이런 식으로 구멍이 뚫려요. 보온재까지 싸서 넣을 거니까 조금만 더 크게 뚫을게요.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 뚜껑 닫는 요령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뚜껑을 닫을 때 위쪽에 먼저 끼게 되면, 자, 여기 요 피스를 넣을 구멍에다가 눈으로 이렇게 위에서 보면서 맞춰서 살짝만 돌려놓으세요. 살짝만 돌려놓고 먼저 위에 이렇게 살짝 돌려놓고 아랫부분을 완전히 위에를 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에서 뭔가 보일 만한 각도에서 아래 구멍을 맞춰놓고 끼셔야 돼요. 이거를 위에 거만 딱 완전히 밀착을 시켜놓고 밑에 걸 끼려고 그러면 어렵게 안 껴지는 수가 있거든요. 이 구멍 닫는 게 어렵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대충 안 닫아놓고 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깔끔하게 잘 닫을 수 있습니다. 까트. 자, 요거 보이세요? 요 자국이, 요게 물 호수 빼라고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좀 옛날 기종들은 요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요게 없으면 그때도 스텝들을 이용하시면 되게 편리하게 요만한 구멍 하나 뚫으실 수 있어요. 요런 거는 뭐 망치나 드라이버 같은 거 이용해서 퐁퐁 치면은 떨어져요. 와우. 네. 네, 죄송합니다. 촬영 감독님이 깜짝 놀라셨네요. 얘를 먼저 뜯어야 돼요. 지금 왜 그러냐면, 제가 실외기실을 봤더니 실외기실에 배관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방 말고 또 다른 방에도 연결을 할 수 있게 배관이 깔려 있어요. 그러면 어느 배관이 이 방 배관인지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뜯어야 돼요. 일단 구석만 조금 따갖고 위치를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밑으로 내리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두 칸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려가면서 어느 정도 걸리는 위치가 있으면 거기서 스톱, 여기까지 스톱을 해주세요. 다시 여기부터 옆으로 다시 끝에 걸리는 부분에서 위로 따주시면 돼요. 이게 구조를 알면 이렇게 간단한데 이게 상당히 긴장돼요, 이걸 따는 게. 왜냐하면 제가 조금 더 찢으면 그걸 벽걸이 에어컨으로 못 가린다는 생각에 조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드레인이 이렇게 높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럼 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가위를 집어넣어서 최대한 안쪽까지 뜯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전기선을 두 개를 묶어서 저 끝에서 그 삑삑이라고 그러죠. 단선 테스트 하는 걸로 어느 선이 이 선인지를 찾아야 되니까 이걸 먼저 뜯은 거지. 이렇게 두 선을 붙여 놓고요. 이왕 하는 거 드레인도 밑에까지 잘라 놓을게요. 이렇게 자르면 됩니다. 이런 부분은 뭐 이미 확인은 다 한 거니까 이렇게 해서 끊어서 여기서 이제 잘 살려서 필요한 만큼 카타기로 카팅 하시면 되세요. 자, 테스터기를 준비를 해 주시고요. 여기 단선 테스트 부분에 갖다 놓고 체크. 붙으면 이렇게 소리가 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쪽에 까놓은 색깔 두 색깔에다가 약 끝을 대보는 거죠. 아, 이거 아니에요. 바로 옆에 건데 아니고, 그러면 가운데 건가? 네, 가운데 거네요. 네, 이런 식으로 배관을 찾아주시면 되세요. 자, 여기 보면 이거 제가 되게 싫어하는 방식이에요. 플레어 너트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연결이 돼 있으면 여기 끝에다가 플레어링 해갖고 조인하지 마시고요. 이 아래에서 끊어서 용접을 하거나 원터치 유니온 같은 걸 써서 해주세요. 이 부속들이 잘 새요. 자, 여기 밑에 배관이나 전기선에 흠집 내지 않을 정도로 살짝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벌려줘야 되죠. 이렇게 벌려놓고 지금은 우린 커팅을 해야 되니까 밑으로 더 보여야 되겠죠. 배관이 잘 보이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까주는 거예요. 이 작업 하실 때 조심 안 하시면 멀쩡한 배관에 기스나 뭐 손상이 갈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작업하세요. 분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에 커팅할 거예요. 여기도 보온재를 좀 개방을 해서 배관을 보이게 해놓는 게 작업하기 좋겠죠. 여기 이런 배관을 구부릴 때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이 안에서 꺾여갖고 좁아지면 아주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 정도 해놓고 이제 여기 커팅하고 작업하면 돼요. 이 배관은 쓰기로 했으니까 여기서 전기선 연결만 새로 할 거예요. 제가 일단 여기 커팅 해 놓은 상태고 여기도 뚜껑 닫을 걸 생각해서 어느 구멍으로 빼야 될지 확인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로 뺄 건데 여기 그러면 한 요 정도 높이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얘랑 같은 높이라고 치면 이 정도 높이에서 밖으로 나오게 되니까 그걸 생각해서
잘 이어주시면 되세요. 여기도 이 원터치 유니온 써보려고 가지고 왔고요. 이게 이형이 2랩 83짜리가 요거네요. 네. 여기다가 이렇게 끼게 되면 이 정도 각도로 나오는데, 얘가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스프링을 넣어서 먼저 이쪽으로 빠질 수 있게 구부려 놓고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지금 꽂아 놓은 상태예요. 꽂아 놓은 상태에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했고요. 이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엘보가 있어요. 그래서 엘보를 쓰시면 아예 배관은 휘지 않고도 작업이 가능하겠죠. 요거 지금 4일은 엘보가 있어서 엘보로 쓸 거고요. 일단 없으니까 없는 대로 작업하기 위해서 잘 휘어서 이렇게 해봤어요. 살짝 이렇게 해서 일단 해보면 구멍으로 나가기 좋은 위치가, 이런 식으로. 여기 꽂아 주실 때 제가 지금 벌 제거 작업 다 했거든요. 왜냐하면 배관 청소할 때 요 벌에 스펀지가 껴서 청소가 잘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꼭 해주세요. 벌 제거 작업. 예, 이쪽 부분은 아예 오늘 용접 안 해도 되는 거죠. 이러면 이렇게 해서 잘 모양이 나올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본체 씌우고 마감하면 될 것 같아요. 꽂고 있어? 응. 자, 이제 여기도 이렇게 뚜껑을 어느 정도 맞춰서 잘 닫아주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벽걸이 쪽 배관 작업을 한 다음에 바로 배관 청소를 하면 돼요. 뒷판을 다는 게 중요한데요. 저는 보통 뼘으로 재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끝이 한 뼘 체크를 하고요. 여기서부터 이 끝이 한 뼘 체크를 해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고압저압 위치는 여기 저번에 누군가 설치하면서 표시가 돼 있죠. 그럼 아마 여기도 돼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표시가 되어 있는 뒷판을 가지고, 자, 이제 이 벽걸이 뒷판으로 우리가 에어컨을 설치했을 때 얘가 가려지는 위치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거에 걸리적거리지도 않게. 근데 자, 여러분 이 높이를 잘 맞추셔야 돼요. 이게 딱 여기에 맞추면 에어컨이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무로수가 지나가는 라인을 생각해서 요거보다 저는 약간 높여서 이렇게 설치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수평을 재고 여기서 한 뼘까지 가려지니까, 네. 여기 타공할 위치를 이 구멍, 이 메리쿠 쪽에서 너무 가까운 위치에 잡으면 저희가 중드릴로 여기를 타공했을 때 여기가 깨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걸 감안을 잘 하셔서 위치를 잘 잡으시면 돼요. 물 높이도 잘 맞춰야 되고. 그래서 저는 한 요쯤에 달아볼까 하거든요. 여기다가 표시를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깨질 수 있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해서 달아도, 예, 잘 달릴 거예요. 표시를 해놓고 먼저 타공을 할 거예요.
여러분 요거 내려뜨리실 때 살짝 조심하셔야 돼요. 확 이렇게 하면 벽지 찢어질 수도 있거든요. 수평 항상 이렇게 하시고. 자, 지금 판이 보면은 요 뭐라 그래야 되지? 찢어진 데보다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요거를 요 높이를 잘 아셔야 돼요. 에어컨마다 약간씩 틀리니까 판을 댔을 때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높이까지 딱 여기다 걸었을 때 이게 가려져야 되는데 만약에 조금 보이면 그것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뜯고 하면 되게 복잡하거든요. 자, 요 부분에 이제 여기도 SB1으로 그냥 한번 해봤어요. 용접 안 하니까 편하네요. 네. 여기 이경으로 해서 이렇게 여기다가 딱 껴놓은 상태고, 그럼 모양 잡아서 넣으면 되는데, 혹시 여러분 이런 거 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주름간이에요. 네. 얘가 되게 편합니다. 그냥 이렇게 살살살살 해갖고 모양을 만들어서 꽂아주시면 돼요. 여기다 꽂는데 이 높이가 안 맞으면 안 되니까 여기를 조금 커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커팅해서 이걸 쓸 거고, 굳이 뭐 이게 좀 가격도 있고 부담스러워서 이게 싫으시다면 이 스프링 있죠, 9mm짜리를 이 배관에다가 집어넣어서 모양을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가는. 그리고 스프링이 없으시면 저희 그 왜 배관 마감 테이프 있죠, 그게 동그랗잖아요. 그거 심에다가 얘를 이렇게 감으면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쓰셔도 되세요. 일단 저는 오늘은 편하게 하는 방법으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그냥 꽂으면 끝이에요. 끝. 얘는 꽂은 상태에서, 자, 배관이 가야 될 라인을, 자, 배관 라인이 한 이 정도에 잡히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네, 여러분 여기다가 이제 백판에, 뒷판에다가 고압 배관, 저압 배관 위치를 제가 표시를 해놨잖아요. 이거를 자르는 거는요, 마지막에 얘를 마감을 해놓은 다음에 자르세요. 얘네가 마감이 되면서 길이가 약간 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마감까지 해놓은 다음에 자르는 게 제일 좋아요. 6mm 배관도 길이를 어느 정도 한 여기까지 한 뼘에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두 뼘만 있으면 충분하거든요. 청소하실 때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어제거는 꼭 하세요. 스펀지가 끼면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면 반대에서 또 쏘면 다시 나오고 그래요. 아무래도 얘 같은 경우에는 밴딩 작업이 요 바로 앞에서 들어가면 조금 불안하죠. 그러니까 그 앞은 이렇게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그냥 작업하면 저희가 걱정하는 부위에 데미지가 없이 밴딩이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보온재 끼워갖고 마감하면 또 간단하게 끝나겠네요. 이런 식으로 마감까지 다 해놓고 이제 배관을 커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를 하기 전에 이제 배관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오늘 제가 혼자 와서 사실 혼자 오면 배관 청소하기 힘들거든요. 영상도 찍어야 되니까 실외기실 쪽에서 어떤 식으로 요걸 스펀지를 쏘고 이쪽에서 어떤 식으로 받는지 그것만 이렇게 잠깐 보여드릴게요. 삼각대는 준비해 왔어요. 이쪽에서 하게. 지금 장비가 이렇게 요 끝에 배관을 연결할 수 있는 원터치 키커플러로 돼 있어요. 제 거는
그래서 이렇게 끼고 먼저 지금 벽걸이를 하면 9mm 배관을 먼저 하는 게 낫겠죠. 그래야 6mm 배관 바로 하고 다시 스탠드 6mm 배관을 청소를 하면 뺄 필요가 없잖아요, 한 번은. 그래서 요거를 이쪽에서 이제 할 건데, 요걸 끼기 전에 항상 청소볼을 먼저 껴줘야 돼요, 배관에다가. 그래서 청소볼을 배관에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밀어넣은 다음에 껴주면 돼요. 그리고 질소를 오픈하고 2차 측 압력을 제가 청소하기 좋은 압력으로 살짝 맞춰놓고, 자, 여기서 누를 때 한 번에 피식 해갖고 끝까지 밀어내는 것보다 여러 번에 천천히 해야 깨끗이 안에 있는 게 닦이면서 더 효과적으로 청소가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지금 저 끝에는 그러면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전에 제가 영상으로 따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꽂아 놓으면 이 상태로 이쪽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들고 있어야 돼요. 좀 이게 질소가 압이 세다 보니까 빠질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이 상태로 방치하고 청소를 하면 스펀지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확인도 안 되기 때문에 여기를 한 명이 지키고 섰어야 돼요. 그래서 저쪽에서 제가 계속 밀 거고요. 이쪽에 저희 촬영 감독님이 좀 잡아 주실 거예요. 캠코더는 조기에 저 삼각대로 제가 고정을 해 놓을게요. 자, 지금 제가 세팅 해놨어요. 예, 초상권이 있으셔서 얼굴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고, 제가 저쪽에 가서 청소볼을 불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펀지 나오면 나왔다고 얘기해주세요. 네. 자, 쏠게요. 나왔어요, 하나. 네. 자, 또 가요. 나왔어요, 하나. 상태가 어때? 깨끗해? 두 번째 거 조금 깨끗해졌는데 아직 좀 노래. 자, 또 가요. 나왔어요. 자, 또 갈게요. 나왔어요. 자, 한 개만 더. 나왔어요. 네. 자, 이제 이쪽에서 받아주시는 분은 이 안에 스펀지가 나오는 상태도 좀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스펀지가 아주 들어온 게 계속 나오면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청소를 계속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배관 청소의 의미는 완전히 깨끗하게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안에 있는 이물질이나 오일을 좀 닦아내서 그 기계에 문제가 생길 소지 정도를 예방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깨끗한 스펀지가 나올 때까지 작업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진짜 힘드실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아니에요. 자, 하나 열어보면 되지. 하나, 두 개. 하나 안 나왔네. 자, 잘 잡고 있어요. 준비하세요. 네. 쏩니다. 몇 세 개? 개가 동시에 나왔는데? 두 개가 동시에? 세 개. 세 개? 오케이. 잘 안 나가서 하나 더 넣었어요. 자, 제가 이제 이렇게 뺐는데요. 하나가 되게 안 나왔잖아요. 그럴 때는 뭐 2개 정도 넣어서 이렇게 방금처럼 쏘면 이런 식으로 3개가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개수가 확인이 안 돼서 헷갈릴 때는 중간에 한번 비우고 하셔도 돼요. 예. 그래서 청소는 이런 식으로 두 분이 호흡을 맞춰서 잘 봐주면서 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청소가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끝나면 실내기 연결을 각각 하시면 되는데, 예. 요 주의하실 게 질소는 다 사용을 했으면 이 안에 있는 압을 완벽하게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잠가 놓으신 다음에 이쪽에 요게 풀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장가스들을 다 빼서 게이지가 두 개가 다 0이 된 걸 확인하시고 나서 챙겨 두세요. 네, 스탠드부터 연결 작업할 거예요. 이제 배관 위치 잡고 요 안에 잡다 보면 1m짜리 주름관을 써놓으면 조금 남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남으면 이런 식으로 약간 옆으로 이렇게 뺐다가 다시 돌려서 이렇게 해서 길이를 맞추시면 돼요. 주름관은 충분히 유연하게 그렇게 가능하니까 그런 식으로 맞추시고, 항상 뭐 메리비든 일반 뚫어뻥 방식이시든 메리비든 일반 방식이든 요 물호수 연결을 먼저 해주세요. 꼭. 요 배관 뒤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얘를 조인해 놓고 하면 진짜 힘들어요. 네. 그리고 여기도 지금 걸리적거리니까 이 부분을 빼서 편하게 작업할 수 있게 해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돼요. 네. 그래야 편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이제 이렇게 이게 연결 짧으면 이걸 열어보세요. 이 안이 PCB가 들어있거든요. 자, 열어볼게요. 자, 이 안에 지금 얘는 이 잭으로 연결되어 있는 선이 이리로 나가서 이렇게 짧은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여기가 잭이니까 이걸 뭐 여기서 연결을 하는 게 낫겠죠. 근데 이렇게 더 당겨서 여유 있게 만들고 작업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이 안에 단자대로 돼 있어서 그냥 터미널을 집어서 바로 안으로 밀어 넣을 수도 있거든요. 항상 임팩으로 이런 플라스틱 제품 사용하실 때는 힘 조절 잘 하셔야 됩니다. 다시 단자대는 덮어 볼게요. 감독님 좀 나와주세요. 걸리적거려. 오케이. 됐어. 이거 안 찍어도 돼. 뭐야? 자, 여러분 작업을 하실 때 비슷한 종류의 작업을 좀 몰아서 하시면 좋아요. 제가 전에 어떤 다른 기사님이랑 일을 했는데 요 플레어링 작업을 하는데 얘를 먼저 낸 다음에 조인을 하고 나서 얘를 다시 또 하고 조인을 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손에 얘를 한번 잡았잖아요. 얘랑 얘는 동시에 한 번에 끝낼 수 있잖아요. 그럼 그래서 얘를 먼저 하고 바로 6mm도 작업을 바로 해주시면 플레어링을 끝내놓고 조인을 또 연속으로 할 수 있거든요. 항상 플레어링 작업 후에는 잘 났는지 이물질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네, 이제 조인 하시면 돼요. 항상
요 플레어 너트 체결하실 때도 요 밑에와 위에가 일자가 되고 요 플레어 모양이 요 위에 연결 부위를 착 바르게 잘 덮어야 손으로 끝까지 올라갑니다. 손으로 끝까지 올라가지 않을 때는 조인 작업할 때 긴장하고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끝까지 다 올라가면 그냥 바로 쭉쭉 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몽키 써서. 그리고 힘을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건 이렇게 두 손으로 꽉 잡는 이 정도 각도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꽉 조아 주시면 돼요. 제가 이 스패너를 15mm 배관 조인할 때 많이 쓰는데요. 이게 힘이 더 전달이 잘 돼요. 좀 길고 그래서. 근데 이제 6mm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힘을 조절하는 게 중요하죠. 저는 이거를 어떻게 배웠냐면 이제 저희가 토크렌치를 쓰지는 않잖아요. 저희 사수가 처음에 저희 이거 조인하는 거를 가르쳐 줄 때 6mm는 조심해서 쪼아야 된다. 터질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터지는지를 알려줬어요. 사무실에서 그때 조인 연습을 해봤는데 이렇게 체결을 해놓고 터질 때까지 몸기질을 하게 시켰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내가 터진 느낌을 아니까 아, 이 정도에서 터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느낌 이전에 그냥 조인을 멈추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실외기에서 여러분이 일하면서 연습하는 방법인데 손으로 꽉 조아놓고 반 바퀴 정도만 이렇게 스패너를 살짝 써요. 그래서 힘이 많이 걸리기 이전 딱 그 정도 느낌에서 내비두고 진공 안 잡으시고 하실 때밖에는 안 되겠네요. 가스를 풀었을 때 얘를 조금 더 체결을 하는 거죠. 네. 그래 보면 아, 이게 이 정도에서는 새는구나 소리가 들리니까. 근데 조금 더 하다 보면 소리가 안 들리고 안 새요. 이 6mm 배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약한 힘으로 쪼아줘도 안 새요. 그리고 너무 센 힘으로 쪼이면 이 배관이 찢어지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이 부분 배관이 완전히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되게 위험하니까 오히려 적당한 힘으로 잘 쪼으셔야 돼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진짜 편하네요 이거. 자, 이제 모든 연결이 다 끝난 상태에서 마감을 하는 중이거든요. 네, 마감을 하실 때 특히 초보 기사님들은 통신선 연결한 거 있잖아요. 바깥으로 빼주세요. 이렇게 잘 정리하는 의미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한 번 정도 감아주셔도 좋은데, 이 부분이 배관에 안 들어가는 게 여러분이 나중에 통신선 연결 잘못했나 하고 확인하실 때도 편하고, 항상 배관 안에는 습이 찰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을 해주셔도, 연결 부위는 같이 이렇게 마감을 해주실 때도 연결 부위는 같이 마감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게 편해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응용하셔서 여러분이 더 좋게 사용하시면 되세요. 저도 뭐 많이 아는 게 아니니까 그냥 참조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양 탁 문이 잘 닫힐 수 있는 모양 만들어 줘야죠. 이
먼지가 많죠. 이렇게 먼지가 많은 건 시간이 되면 뭐 닦아드려도 되는데, 필터 청소를 하라고 알려드려도 되고요. 필터 청소하는 방법 어떻게 되는 건지.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낄 때 보면, 자, 배관이 살짝 걸려서 지금 잘 안 들어가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배관을 이런 거를 닫을 때 걸리적거리지 않을 정도로 최대한 정리를 잘 하셔야 편합니다. 근데 자, 이제 배관이 걸리는 걸 알았는데도 막 이걸로 밀다 보면 얘만 부러지고 절대 쉽게 안 다쳐요. 빠르게 분리해갖고 좋은 모양을 만들어 놓고 닫으세요. 네. 스탠드 에어컨은 이렇게 하면 끝났어요. 네, 이제 요 벽걸이도 달 건데요. 달기 전에 이제 배관 길이를 확실하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짧으면 불리하니까 확실하게 대놨을 때 길이를 맞춰야 돼요. 여기하고 여기. 이제 능숙하지 않으시면 볼펜으로 체크를 해놓고 하셔도 좋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눈으로 보고 맞출게요. 항상 내리면서 벽걸이 배관 위치를 잡을 때는 아래쪽이 고압 배관 얇은 게 아래쪽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 작업하실 때 훨씬 편해요. 확실히 유니온으로 작업하니까 용접을 안 해도 돼서 시간도 빠르고 되게 편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많이 쓰게 될 것 같네요. 아까는 순서에 상관은 없는데 화관 작업할 때 2개씩 다 하면 편하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벽걸이를 걸 거예요. 이렇게 거는데 지금 경기선 길이도 요 끝에서 여기서부터 한 뼘이니까 여기서 전기선이 나가겠죠. 그래서 한 뼘 하고 2뼘 정도만 밖으로 나와 있으면 꽂는데 지장이 없을 거예요. 이 정도로 해서 미리 어느 정도 맞춰 놓으면 작업이 좀 쉬워지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안에 케이프 타입으로 벽걸이가 최대한 벽에 잘 붙으려면 이 안 부분을 정리를 잘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꾸 시간이 조금 더 들더라도 여기서 잘 잡아주고 벽에 걸어야 여러분이 힘들게 벽에다가 걸어놓고 힘을 안 쓸 수 있어요. 네, 이게 오히려 편하고 빨라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걸 때 요령이 있거든요. 벽걸이는 항상 이 뒤에 걸리는 이 부분을 눈으로 이렇게 밑에서 봐야 돼요. 근데 이걸 안 보고 하다 보면 우리가 벽지에서 막 이 좌우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끼게 되거든요. 그럼 벽지가 손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끼를 위치에다가 딱 보고 이렇게 놔주시면 훨씬 깔끔하죠. 이 상태에서 오늘은 나이티 브라켓은 안 쓰고요.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대로 할게요. 속심이 하나가 어디 갔지? 장갑 같다. 자, 이렇게 마운트 테이프 필요한 만큼 정도 이렇게 빼놓고 여기를 마감을 해야 되니까 뒤에 끼워서 이 제품이 오래된 건 조심조심 하세요. 소리가 벌써 안 좋잖아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연결하기 좋은 모양을 최대한 만드시고, 육배가 걸리적거리면 조인하는데 상당히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저 앞에가 먼저 잘 프로야 볼트를 체결을 하시는데, 이게 힘들어요. 이게 힘을 쓰면서 이렇게 잘 맞게 마지막까지 돌아가 줘야 되니까 참아야 돼요. 좀 이 상태에서 손가락이 좀 아파도 참고 끝까지 돌려놓으면 이제 안심하고 몸끼를 쓰면 돼요. 자, 이럴 때도 양쪽의 몸끼의 힘을 잘 조절을 하셔서 배관도 꺾이지 않고 안 세게, 네. 여러분이 맞다는 느낌이 올 때까지 하시면 돼요. 죄송한데 토크렌치를 사용하시면 좋은데 저는 이게 이미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지금 써봐야 오히려 혼란만 올 것 같아요. 저는. 자, 이렇게 잘 안 들어가면 모양을 더 만들고 나서 다시 시도를 하는 게 좋아요. 네, 그러면 조금 수월하게 이렇게 돌아가죠. 절대로 6mm는 너무 과하게 꽉 조아서 배관을 터뜨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전기선이 길이가 충분해서 이 정도에서 전기선 연결까지 다 했고 무로수도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네, 마지막으로 여기만 마감하고 밑으로 샥 내리면 네, 잘 가려지겠죠. 아, 여기 조금 보이죠? 여기 끝에 한번 여기 이렇게 조금 보이잖아요. 지금 이게 계산을 잘못한 거죠. 네, 이렇게 되면 그렇다고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여기서 뜯어낸 벽지 있죠. 그걸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살짝 양면 테이프 같은 걸로 하든지 아니면 실리콘 같은 거, 뭐 풀 같은 거 이용해서 붙여주면 이렇게 완전히 내렸을 때 여기만 안 보이면 되니까 예, 그렇게 지저분하지는 않아요. 예. 그게 잘 맞춰야 돼요. 이렇게 오래된 것들은 에어컨이 걸리는 부분이 많이 달아있다고 그래야 되나? 플라스틱이 경화돼서 꺾여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완전히 벽에 밀착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더 뒤에를 정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응? 이 시래기 받칠 텐데요. 요즘에 이렇게 조립하기 편하게 나온 제품이라 그냥 꽂으면 돼요. 꽂고 시래기실에 놓고 발로 좀 콱콱 밟으면 끝까지 다 들어가거든요. 쩍. 시래기실 조임만 하면 이제 끝나는 상태인데, 자 보시면 여기 이제 요 구멍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선반을 썼는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런 모양으로 놓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 연결 작업을 하실 때는 굳이 이 모양을 해 놓으실 필요는 없어요. 조금 빼서 약간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연결하신 다음에 밀어 넣으면 돼요. 지금 하는 작업이 배관경을 원래대로 만들고 배관을 좀 피는 중이에요. 사용했던 배관을 지금 재사용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저희가 플레어링 작업을 하게 되면 플레어가 제대로 안 나요. 그래서 좀 펴줘야 돼요. 사실은 아까 커팅도 얘가 완벽하게 일자인 상태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커팅 자체를 한 번 더 할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했는데도 플레어링 툴을 물려서 봤는데 이 단면이 약간 사선으로 나온다 그러면 네, 그냥 한 이만큼 뚝 잘라내고 용접을 해서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쓰레기실 작업이 공간이 좁아서 되게 불편한 자세로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좀 힘들어요. 힘들긴. 일단 완전히 몸이 편한 자세를 만들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배가는 모양은 잡혀 있고 최대한 요령껏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자세로 작업을 하세요. 작업 중간중간에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물을 먹는 것만으로도 이 두뇌 회전이 좀 빨라지고 힘든 일 하다 보면 막 정신이 없어갖고 자꾸 이거 빼먹고 저거 빼먹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조기사님이랑 같이 하실 때 보조기사님한테 물 갖다 달라고 그러고 보조기사님도 물 좀 먹으라고 그러고 고객님한테 물 달래서 항상 물을 많이 드세요.
자, 이제 진공 잡고 있는 중이고요. 마무리 하는데 제가 이거 한 번도 안 보여드린 것 같아서, 제가 그동안은 이걸 모르고 요런 플라스틱으로 된 걸 이제 PG라고 부른대요. PG 슬리브, 뭐 PG 터미널 이렇게 부르는데, 얘는 따로 찝는 요 앞찾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얘로 찝으면 얘는 가운데 톱니로 눌러서 찍히는 방식이라 이 플라스틱이 상해서 나중에 떨어질 수가 있대요. 근데 얘로 찍으면 그럴 일이 없대요. 그래서 이거를 선배님께서 하나 사주셨어요. 이거를 선배님께서 하나 사주셔서 쓰라고, 이 PG 터미널 할 때는 이걸 써야 된다고. 네. 요걸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자세히 한번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나요?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이 모양이. 이게 제조사에서 딸려 나오는 자재 세트에 들은 터미널은 이런 식으로 찝혀 있는 걸 저도 본 것 같아요. 네, 이걸로 찍는 게 좋대요. 네, 앞으로는 이런 플라스틱 터미널은 얘로 찝으려고요. 네. 아니, 자재가 점점 많아져서, 자재랜다, 공구가 점점 많아져서 공구 가방을 곧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도 이제 부족해요. 공구가 너무 많아졌어요. 여기는 이제 진공 다 잡으면 밀어 넣을 거예요, 구석적으로. 네. 이렇게 마감을 할 거고요. 자, 여기 벽걸이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스탠드도 한번 볼게요. 알았어. 스탠드는 언제 해줄 건데? 이렇게 마무리 됐고요. 자, 오늘 제가 나름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최대한 대립해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고요. 초보 기사님들 요거 일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도 있으니까, 네, 많이 참고하셔서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자세하게 또 설명하면서 설치하는 거는 거의 힘들 것 같아요. 이제 조금씩 바빠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 조카가 똥 마려운가 봐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